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이 3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휴가 진행돼서 제가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가 화요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잘못 표시가 됐네요. 이 날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차트를 좀 쎄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상승이 진행되지 않고 약간 조정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현재장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어떤 차트가 나올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썸네일에 300조짜리 파티라고 적어드릴 텐데 그 코인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금요일 날 촬영에. 영망치가 떴고 지금 패턴상 이 패턴은 조정분을 보일 때가 많았다. 3번 정도 등장을 했고 이 가격대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징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고점을 아주 조금 한 200~300달러 정도 올리고 이 꼬리를 말아 올렸다라는 표현도 되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한 것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단에 추세선을 그어들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추세선을 모두 터치하면서 올려줬었던 그 하단 지지선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3, 4, 한 4일 내에 이 4일 내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내던지 간에 그냥 횡보만 하더라도 이 하단 지지선과 부딪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현재장에서 이 지지선이 4일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 근접해 있을 때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4시간봉, 1시간봉으로 보면서 올라가면서 추세선이 이렇게 가속이 되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는 일봉이에요. 그럼 관점상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 설명은 이격매매, 이평선 매매랑 좀 다르게 해설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추세선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 상승의 힘이 좀 줄어들었다 또는 꺾였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제가 먼저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을 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가격이 상승분이 29%, 30% 나오고, 다시 체크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 나오고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또 8%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상승의 힘이 꺾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장을 이런 장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상승은 여기서부터 체크를 했을 때 약 100% 상승을 했고, 두 번째 상승은 98%, 점점 줄어들 거예요. 40%, 그리고 이때 27%, 점점 줄어들면서 이 상승의 힘이 점점 쇠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고점은 올려놨지만 이 상승의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의 차트가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사실 지금이 끝이거나 아니면 이 다음이 그냥 끝나거나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차트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2번을 체크하실 때는 1번에서 봤었던 추세선을 같이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단지 현재장만 해석을 하기 때문이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촬영할 때 보통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드리냐면 상승과 하락이 사실 좀 공존한다. 근데 나의 경우에는 좀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을 좀 흔히 써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4시간 봉으로 설명할 때도 이때랑 좀 비슷하게 거의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방향성이 쉽게 해설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하고 싶고, 다만 차트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감정이 섞였을 때는 내가 반반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상승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제가 여기 표시드린 60일선, 21선, 5일선이 보이죠? 너무나 쉬운 정배열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일봉상 정배열이 깔려있다. 흔한 기회일까요? 아니면 드문 기회일까요?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을 보세요. 60일선이 하단에 깔리면서 정배열이 나왔을 때는 이때랑 이때 두 가지고요.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그냥 이 통틀어서 그냥 정배열이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고, 좀만 더 확대를 해보면은 약간 깨주는 포인트는 존재하지만 60일선의 견고한 지지로 인해서 상승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그냥 하락장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위아래 뒤집어 놓으면은 하락장이에요. 60일선, 21선, 5일선이에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구조만 바라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장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21선과 5일선 이렇게 깨졌을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상승분 먹고 있는 거 올매도 하면 될까요? 자, 물론 그것도 맞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캘핑 관점에서 맞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정말 스캘핑 관점이 아니라면은 60일선과 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 과거에 좀 약간 감정이입을 하자면은 5일선은 20일선 무조건 타고 가게 되어 있어. 나 이때 매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싸지는 가격에 매수 못했어요. 난 이때부터 하락인 줄 알았어. 근데 올라갈 때 내가 판 가격보다 좀 높은데? 좀 떨어질 때 매수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버텼는데 결국에는 36,000달러에 팔아서 6만 달러 부근은 이득을 못 봤어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장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7월에 제가 봤었던 더블 바텀 이후에 5일선이 21선의 지지로 인한 상승이 계속 나와줬었고, 만약 그 패턴이 깨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즉 그 국면에 해당하는 장은 조정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1번을 깨게 되더라도 이 상승 관점이 60일선까지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과거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으로는 22.9K 부근 체크를 하고 또는 22K 이런 가격대를 체크를 하고 지금으로서는 여기를 체크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캔들, 그러니까 현재가로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맞다라는 해설이 있었잖아요. 이런 해설하고 이 해설을 하는 게, 즉 60일선을 터치를 하는지를 해설을 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해설을 할 때 뭐 기존의 아이디어를 유지해 주셔도 되고, 제가 여기다 9라고 적어 드릴게요. 9 버전으로 해설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신 버전으로 해설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플러스 9냐, 9 버전으로 이평선 저가를 이제 이평선이 이탈을 하는지 또는 가격적으로 캔들이 이 가격을 이탈을 하는지, 캔들로는 20.6K 또는 20.7K를 보시고 이평선으로는 20.9K 그냥 편히 말해서 23K를 터치를 해주는지 보시고, 이게 9 버전이고요. 1 플러스 10 버전이 되는 것은 이평선만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지우고 보세요. 근데 아무리 그냥 뭐 이상한 차트가 나오더라도 나 60일선 깰 때까지는 하락장으로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1 플러스 10 버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고, 저는 아직 못 정했지만 저는 아마 1 플러스 9로 볼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은, 즉 장이 너무 난해해진다면은 이 60일선을 체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해하실 때는 상승장일 때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2021년도 9월장은 정말 난해한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 이때 바닥에서 못 샀어요. 저 이때 이 롱 있죠. 지금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비트코인에서 10% 이상 나올 때 이 중간에 그냥 한 번에 샀고, 그리고 올라가서 또 한 번에 사서 이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시나리오는 설정하고 오세요. 아마 시나리오도 없다면 진짜 위아래로 털리기 딱 좋은 장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미래를 생각할 때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과연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달 전에 제가 매도를 권유를 할 때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때 정확한 근거가 있었나요? 있었죠. 60일선과 터치를 해주는 시기에서 조금은 꺾일 위기가 있다. 그래서 뭐 전부 매도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또는 절반은 털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조정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저항이 어디인지 해설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25K 부근 있죠. 이 부근에서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만 과거 차트에는 없어요. 이 말은 정확한 매도 근거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 여기서 매물대가 매도세가 세게 누르고 있다라는 것은 가정할 수 있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일선을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 전에는 좀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가격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27K 부근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감에 맡기느냐? 아니죠. 일봉만 봤잖아요. 주봉을 보세요. 제가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관점은 주봉상 5일선과 21선의 크로스다. 자, 이렇게 중요한 관점인 만큼, 즉 여기를 뚫으면은 상승 관점이 진짜 강력하게 작용을 받는 만큼 저항은 올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테스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는 매도를 한번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24K,
이 크로스되는 가격이 대충 봤을 때는 25K 부근으로 설정이 됩니다. 즉 여기서 저항을 맞지만 이후 차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반이 있는 거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자,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해설이 안 될 때는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현물 시장에서는 내가 보유한 비중에서 그냥 절반을 털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50%를 표현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절반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패턴적으로 웨지나 아니면 지금 25K 매물대를 약간 의식하면서 매도를 가져갈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볼게요. 저도 이것이랑 똑같이 실행을 할 것이고 다만 동시에 보는 것은 이평선, 일봉상 이평선 보면서 이번 장에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말만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이번 장은 사실 하락장으로 국면이 전환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실행을 한다면은 아마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자,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매도를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매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차트에 있어서 뭐 여기든 저항이 펼쳐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앞으로 저항이 어디에 걸려 있냐? 우리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저는 나스닥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스닥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의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체크를 먼저 하시고 당연히 하락 추세겠죠. 큰 추세는 하락이에요. 그렇다면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형태로 내려가겠죠. 아니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봤을 때 이거는 추세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고 이것은 추세와 정반대로 즉 하락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자꾸 해지하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의 차트, 즉 이런 차트랑 이 장세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느꼈을 때 저는 가속 추세선을 보면서 이것을 이탈을 했을 때 이탈하고 되돌림 수치가 정말 정확하게 특정 구간에 걸쳐지는 것을 보고 매매를 했었는데 이 장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그냥 쭉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되돌림이 거의 없다시피 내려갔던 장이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최근 차트는 우리가 패턴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즉 이때는 한 그룹으로 묶어서 좀 패턴적으로나 아니면은 캔들 형태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분석이에요. 그러면은 나스닥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 조정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돌려주었을 때 뭐 618 구간에는 닿지 않았지만 거의 618 근처까지 되돌려 놓았죠. 차트 분석적으로는 50% 구간을 터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그냥 618 구간이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봤을 때 제가 방금 이거 설명드렸죠. 하락분에 대해서 조정분이 그냥 62%라고 표현을 할게요. 62%까지 나왔어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하락분에 대해서 조정분 몇 퍼센트라고 보는 게 합당한가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62%가 합당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다면은 62%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보통 이런 큰 조정은 50%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은 한 14K 또는 정확하게 보면은 뭐 13.9K까지는 좀 조정을 조심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장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스닥을 예측을 하는 것은 정말 우매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하고 13.9K 이 사이에서는 조정을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썸네일에 300조 파티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원래 같았다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는 매번 그냥 지연만 했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조금 지나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9월 15일 그냥 딱 한 달 뒤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냥 하나만 보시면 돼요. 포크죠. 이 하드 포크가 실행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해주시고 사람들은 뭐 병합 후 포크가 된다. 아니다. 그냥 포크만 될 것이다. 뭐 이런 잡다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포크만 주목을 해보세요. 하드 포크. 여러분들은 300조짜리 코인에 하드 포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이보다 시총이 뭐 10분의 1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장세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한 달 뒤에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좀 약간 좀 속으셨을 때 중국 코인이 뭐 하드포크가 된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해서 속으셨잖아요. 이더리움은 좀 속아줄만 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속아줘도 돼요. 한번 상승분을 기대해 보면서 하드포크 전까지 좀 굳건하게 홀딩을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드포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미 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항상 병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 같은 길이를 따놓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은 이더리움의 상승분이 더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비단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아래에 깔려 있는 약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더리움의 클래식에 굉장한 상승이 나왔었고 뭐 제가 주둥이 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열심히 코인을 팔아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중국 코인답게 그렇게 장세는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더 POW, 이더 W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주둥이 선조차 냄새를 맡을 정도로 소문난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둥이 선은 돈 냄새에 잘 맞는 걸로 유명해요. 웨이브가 저번에 상승할 때 트론에서 뭘 했죠? 스테이킹에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었죠. 트론 쪽으로. 저스트 쪽으로 제가 LP 쪽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또 돈 뽑아먹고 트론의 주둥이 선이 이더 하드포크 냄새를 맡았다?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약간 선반영이 되어 있음을 좀 주의해 주시면서 접근을 해주시고 그래도 300조의 하드포크인 만큼 정말 먹을거리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정도 이제 상승분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해서 좀 더 조정하고 다시 올려준다면은 그때 한번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이더리움 해설은 비트코인의 현재장 또 미래 차트에 대해서 해설을 할 때랑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하드포크 전까지만 9월 10일 정도까지만 생각하면서 장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9월 10일이냐? 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농담 미안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서 좀 목소리에도 약간 기품이 들어가 있는데 장은 좀 약간 좀 우중충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제가 현재장 미래장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을 바라봐야 될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 비중 맞춰주신 분들 있죠? 뭐 25% 또는 30% 비중이잖아요. 크게 잃을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